Check it out. 오늘 모신 분은요, 공그르기를 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분입니다. 공그르기는 바느질법의 한 가지죠. 이분은 온갖 것들을 이어보고 싶으시대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농담과 비명을, 견고하지만 추악한 것과 한시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모두의 상처와 한 사람의 회복을, 도발과 포옹을, 찬란한 단어들과 그 그림자들을, 차가운 세계와 차갑지 않은 우정을, 티 없이 순정한 것과 건강하게 잡스러운 것을 모두 잊고 싶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정세랑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네, 정세랑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제 사심을 채우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팬이거든요. 아, 저도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번 달 11일에 그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하셨잖아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이 앞서서 아유, 이분들 박자 조금 늦었어요. 수상에 앞서가지고 예지몽을 꾸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예지몽이었는지 그냥 제 욕망의 발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받고 싶어! 이런 거요? 그쵸. 너무 받고 싶은 꿈도 꾸잖아요. 네. 그 후보 이제 먼저 발표가 되니까 후보 발표 나고 나서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전화를 받는 꿈을 꾼 거예요. 한국일보에서 전화가 와서 되게 우아하게 전화를 받고 수상을 잘 받겠습니다 하고 우아하게 인사하는 꿈을 꿨는데 네. 사실 꾸고 나서 엄청 웃었어요. 일어나가지고 나 그런 꿈도 꿨다고. 내가 진짜 욕망이 드글드글하구나. 막 이러면서 그런 꿈을 꿨는데 그래서 되게 약간 부끄럽고 농담 삼아 한 얘기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예지몽으로 받아들여주시더라고요. 사실 예지몽이라기보다는 네, 저의 욕망 뻗치는 꿈이었고 사실 실제로 전화 왔을 때는 너무 우아하지 못하게 딴 얘기를 막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님이 전화하셔서 출판사에서 연락 받으셨어요? 창비에서 연락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딱 그 시상식 주간이잖아요. 11월은. 네. 그래서 연말송년회요? 이러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한동안 연말 시상식이요?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몇 마디씩 서로 딴 얘기를 하다가 기자님이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걸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선 진짜 우아하게 받았는데 너무 우아하지 못하게 받는 바람에 그래도 무척 기뻤어요. 정말 스누피처럼 춤을 췄어요.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소설 쓰실 때 인물들의 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자료 수집 차원에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만나보신 분들 중에는 가장 특이한 직업을 가진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네. 피프티 피플에서 쓴 것 중에는 대환이었죠. 그 전투기 네, 조종사분의 실제 경험을 네. 그게 제가 아는 언니의 연말 파티에 갔다가 전투기 조종사였던 분을 소개받아서 네, 언니의 의도는 소개팅이었던 것 같지만 그거는 실패했고 자료조사를 해버리셨고 자료조사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분한테 따로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허락은 해주셨거든요. 지금 통해서 그러면은 네. 네, 그분께 네. 선생님 선생님 제가 그때 좋은 자료를 얻고 그렇지만 좀 애매해서 다시 감사 인사는 드리지 못했는데 덕분에 좋은 소설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계시든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집필을 하실 때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오전에 제가 아침형 작가라고 소문이 잘못 났는데 그거는 작가들 중에 아침형이야. 작가들은 왜냐면 2시에 일어나니까 네. 그보다는 좀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지 사실 정말 아침형 분들에 비하면 늦게 일어나는 편이죠. 7시나 뭐 8시쯤 일어나서 아침형 맞네요. 맞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인증해 드릴게요. 직장인들은 막 6시에 일어나니까 네. 그보다는 좀 늦게 일어나는데 하여튼 9시쯤 일을 시작해서 한 11시 반까지가 제일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우와. 그때 쓰고 오후에는 짧은 에세이나 뭐 칼럼이나 뭐 쓰고 오후 늦게는 어제 쓴 거 고치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책을 읽거나 남의 컨텐츠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우와. 풀죠. 그런 루틴을 쭉 살고요. 제일 좋은 건 놀 때인 것 같아요. 사실 네. 노는 거 너무 좋아해서 네. 놀기 시작하면 끝없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읽는 걸 훨씬 좋아해요.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써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책이 최고예요. 책은 정말 조금씩 경력을 쌓아오니까 이제 일이 막 저를 찾아서 네. 막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렇게 미사일 있잖아요. 따라오는 미사일처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유도탄. 나요. 유도탄처럼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아가사 크리스티의 포아로를 보면 그냥 포아로가 가는 데마다 살인 사건이 터지잖아요. 바캉스를 갔는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코난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근데 저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중견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중견 프리랜서는 일을 찾지 않고 포아로와 코난이 중견 프리랜서라서 중견 프리랜서죠. 그래서 탐정이한테 사건이 너무 계속 웃긴다. 터지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되게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20대 여성으로 편집자로 겪었던 일들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써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사람들을 소설에 등장시켜서 죽이기도 하셨나요? 예전에 나쁘게 굴었던 사람을 소설에서 죽이기도 하셨다고 읽었어서. 제일 많이 죽인 거는 소설에서 제일 많이 죽인 건 전 남자친구들이고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정말 살기등등해서. 네. 정말 네. 왜 그렇게까지 연애 경험이 폭력적인 경험을 많이 했는지 이건 진짜요? 정말 고난에 가까운 연애. 근데 이게 되게 보편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만 만났으면 괜찮은데 너무 끔찍한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떤 자기 치유의 과정으로 제가 뭐 나쁜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고 자기 치유의 과정으로 전 남친들을 초기 단편들에서 엄청 죽였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죽이셨나요? 주로 흡혈귀한테 민감한 부위를 물려서 죽은 남자도 있고. 자, 이제 뜬금포 스피드 퀴즈가 돌아왔습니다. 긴장됩니다.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네. 겨울이 왔음을 느끼는 순간은 1. 길거리에서 파는 군고구마를 봤을 때 2. 옷장을 열며 지난 겨울엔 뭘 입고 다닌 거지 싶을 때 군고구마. 나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있다 없다. 있다. 피프티피플에서 나와 가장 닮은 인물은 배윤나이다. 아니다. 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유독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인물이 있다. 있다. 지금까지 등단을 하지 못했다면 다른 직업을 찾았을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이런 소설가로 기억되고 싶다. 탁월한 상상력을 가진 소설가, 독보적인 문체를 가진 소설가. 타고난 상상력을 가진 소설가. 작품 하나를 끝낼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다.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머쓱해진다. 1번, 내 소설의 한 구절을 줄줄 외는 사람. 2번, 내 소설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는 사람. 줄줄 외는 사람. 저 부담스러우시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소설가에게는 나이 들어가는 일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쭉 동안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다달이 주면서 자기를 찬양하는 작품을 써달라고 의뢰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되게 나쁜 사람이다. 나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솔직히 글을 잘 쓴다. 나는 문학상을 더 받아야 된다. 받아야 한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나는 이렇게 보낸다. 1번 올나잇, 2번 딥슬립. 딥슬립. 좋습니다. 되게 이상한 대답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독보적인 문체를 가진 소설가가 아니라 탁월한 상상력을 가진 소설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현실적인 판단인 게 저는 사실 문장이 되게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사람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느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름답게 요리한 글을 쓸 것 같진 않고 근데 또 건조한 문장 자체를 좋아하기도 좋아해요. 제가 읽을 때도. 그래서 건조하게 이야기를 차곡차곡 잘 쌓는 그런 소설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품 하나를 끝낼 때마다 꼭 하는 일은 뭔가요? 맛있는 걸 맛있는 걸 사 먹는. 네. 좋아하시는 최애 메뉴 같은 것은? 최근에 제일 좋아하게 된 것은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돼요. 해화동 노바 키친의 좋아요. 네, 해화동 노바 키친의 연근 함박입니다. 연근 함박. 네, 저 그걸 먹고 네. 나는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만남은 이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해화동 노바키친의 연근 함박, 그리고 문학상 나쁜 거북이. 지금까지 김하나의 측면 돌파 김하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나요. 책방에서
TBS 책방 Check it out.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책이라웃이 소개하는 2주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꼰대의 발견, 동물은 전쟁에 어떻게 사용되나, 엄마 나는 잊지 말아요입니다. 꼰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하면서 상대를 가르치려 들고, 나 때는 말이지 라고 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고,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라는 말로 젊은이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꼰대는 어디에나 있지만 스스로를 꼰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저자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도 꼰대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면서 탈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게 꼰대의 발견이 가진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를 타자화하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를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는 거죠. 이 책은 꼰대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감춰진 뒤틀린 의식을 들춰냅니다. 권위, 서열, 지위 등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깊숙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꼰대를 이해하자는 어설픈 화해를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꼰대가 되어가는지 살펴봤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하죠. 책이 제안하는 꼰대 탈출법은 명료합니다. 듣고, 의심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건데요. 이 책은 꼰대 같은 누군가에게 슬쩍 건네주기보다는 그런 모습으로 늙고 싶지 않은 자신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단숨에 읽어 내려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두껍거나 어려운 책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숨을 고르면서 감정을 추슬러야 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동물은 전쟁에 어떻게 사용되나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듯 이 책은 전쟁과 관련된 동물 착취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참혹하고 그래서 불편한 진실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살폭탄으로 사용된 개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바다에 설치된 폭발물을 찾기 위해서 훈련되는 돌고래도 있습니다. 지뢰 제거용으로 이용된 양과 무기 개발을 위한 생체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들도 있어요. 어떤 개들은 군인들의 훈련을 위해 목숨을 잃어갑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함으로써 인간을 공격하는데 가책을 덜 느끼도록 만드는 훈련이래요. 군인들은 살아있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고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살인자가 되었는지 증명해 보인다고 합니다.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참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더 끔찍한 사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에게 가해지는 군사폭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책 동물은 전쟁에 어떻게 사용되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책 속의 이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진보는 동물, 타자의 죽음과 고통을 거부할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엄마 나는 잊지 말아요는 치매에 걸린 엄마를 10년 동안 돌보면서 딸이 기록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하윤재 영화감독은 자신의 엄마를 모티브로 한 단편영화 봄날의 약속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만든 나물 무침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병원을 찾았다가 치매 1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은 시간, 장소, 인물 순으로 사라진다고 해요. 엄마는 점점 나와 함께했던 시간과 우리가 머물렀던 장소를 잊게 되겠죠. 언젠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책의 제목은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나는 잊지 말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듯 엄마는 말합니다. 가시나 내가 니를 어찌 있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덤에 가서도 나는 니 생각할 기다. 하지만 딸은 알고 있죠. 시간은 엄마의 그 다짐을 무너뜨리고 말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로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기억할게. 책 속에 담긴 10년의 기록은 엄마가 살았던 인생을 기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통과 절망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아요. 우리네 일상이 그렇듯 기쁨과 환희가 찾아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자는 듣고 보는 이의 자세와 관점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책에는 유쾌하고 세밀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와의 기억은 그렇게 남겨두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유쾌하고 세밀하게.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모두 예스24와 BC카드 홈페이지 독서앤 BC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고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엔 PC 예스24 이달의 도서 최대 40% 할인 혜택. 지금 BC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Check it out! 예스 책방 책잇아웃은 예스24와 BC카드가 공동 제작하는 도서 팟캐스트입니다.